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오늘 힐링 1번지 강원도에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죠. 이 산은 다른 어디보다도 이게 세로토닌의 보고입니다.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산에 들어오면 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뇌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하는 기술, 이걸 힐링이라고 합니다. 세로토닌적인 삶이 곧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건강 장수는 뭐 다이어트,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이 밝고 긍정적인 마음이 70%가 건강 장수를 만드는 원인입니다. 근데 그 밝고 긍정적인 마음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분비가 잘 되면 그게 바로 심신의 건강으로 직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산속에 계시면요, 스트레스하고는 좀 먼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산속에서는 뭐 스트레스라는 게 특별히 없고요. 네. 스트레스라도 유스트레스죠. 기분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이게 산을 올라간다는 것도 조금은 힘들지만 그 자체가 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뭐 절간 마당까지 차로 막 들어가는데 적어도 한 5리 밖에서는 네. 절에 갈 때는 걸어서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절에 가는 길이 정말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개울물이 흐르죠. 산소리, 새소리, 물소리. 이게 우리가 득도라는 게 사실은 이 산에 올라가는 과정이 천천히 그 자체가 바로 도를 닦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어떤 건지 정말 여쭙고 싶어요. 행복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있는 겁니다. 그죠? 항상. 가령 우리가 아플 적에 내가 이게 아프지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안 아프면 행복해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있는 거를 내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행복은 있는 건데 네. 내가 모르고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의식을 하면 행복이 되는 겁니다. 항상 행복도 이건 이거야 라고 이렇게 예. 주입이 좀 돼야 안심이 예. 되는 그런 습관이 들어버린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어떤 삶을 좀 사는 게 그래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버리고 행복을 좀 이렇게 찾는 그런 평정심을 갖는 삶이 될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세로토닌적인 삶이라는 것은 네. 우선 좀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네. 우리는 지금도 이 등산심입니다. 우리가 이게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우리는 아직 더 올라가야 된다. 이게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여유가 없습니다. 아둥바둥.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욕심을 좀 줄여야 되겠다. 욕심이 있는 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채워지면 불만, 불평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 공격적으로 개인이 세상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네. 네. 이렇게 세로토닌적인 삶의 첫 번째는 지족 정신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내가 그대로 만족하고 호황된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급하게 쫓기며 이렇게 사니까 좀 짬짬이 순간순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의식적인 조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찔렸던 게 등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아니다 하면서 굉장히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이렇게 끝없이 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내가 올라가고 언제 내가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산은 오르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려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은 참 저부터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국가적으로 봐도 지금 뭐 경제가 뭐 완전히 아주 이 소위 저속 성장 아닙니까? 네. 이게 마이너스 성장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산을 오르면은 내려가야 된다는 이 단순 명쾌한 진리를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내려갈 때가 더 중요합니다. 네. 사람이 내려갈 때 더 다칩니다. 이 올라갈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틀어놓고
내려올 때는 절전을 하는 거 끊었어요. 네, 네. 이 거꾸로 돼야 됩니다. 거꾸로 돼야 됩니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노인들이 올라갈 때는 안 다칩니다. 맞아요. 내려갈 때 사람들이 잘 다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닌데요. 또 어렵게 생각하자면은 우리 생활 하나하나를 또 다 바꿔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회사에서는 일하느라고 바쁘지만은 또 회사가 끝난다고 해서 집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세로토닌을 만들고 여유를 갖기라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계단도 그냥 내려가지 않고요. 달려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우리 나라의 어떤 좀 버릇인 거죠? 습관이 잘못된 거죠? 아침 1시간만 일찍 일어나라. 그걸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은 지하철에 앉아 공부를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시간을 또 벌잖아요. 이게 우리가 2시간으로 할 수 있는 여유라는 것은 1년에 책을 150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애 현역으로 뛰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교통 러시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한 큰 팁을 또 하나만 좀 주십시오. 박사님, 힐링 파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죠. 그러나 좀 요약을 하자면은 3가지입니다. 슬로우, 스몰, 심플. 이건 뭐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너무 큰 거 그러지 말고 뭐 아파트도 좀 더 큰 거, 차도 더 큰 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좀 작은 것, 그리고 여유를 갖자. 우리가 너무 급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좀 단출하고 소박하게 살자. 이게 슬로우, 스몰, 심플 운동입니다. 좀 더 여유를 갖는다는 거는 정말 잠시라도 괜찮은데 우리가 명상을 좀 자주 해야 됩니다. 뭐 명상이고 길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짧은 명상입니다. 미니 명상. 정말 30초도 괜찮습니다. 자세를 반드시 하고 아랫배 호흡을 천천히 하고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명상입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정말 평소에 이제 많이 걸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걸으라 그러면 막 몇 시간씩 걷는데 그러면 오히려 세로토닌이 없어집니다. 세로토닌 워킹은 한 15분만 하면 적당합니다. 뭐 길어야 30분. 이렇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이게 자연 세로토닌 발생기가 계단입니다. 그 다리도 튼튼해지고 우리가 정말 건강 그러지만 이제 우리가 100세까지 네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발로 걸어 다니지 못하면은 가족도 본인도 물론이고 정말 이 지자체도 정부에도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밥 먹을 때도 우리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뭐든지 리드미컬한 운동을 하면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뭐 큰 일이 아닙니다.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생활 중에 조금씩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면은 정말 세로토닌이 충분히 우리가 분비가 되고 우리 건강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하고 말씀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우리는 항상 뭔가가 대단한 거를 대단한 장소에서 그리고 뭔가 작정을 하고 얻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자연스러움, 그 가운데 우리의 장수도 있고요. 우리의 행복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방송 덕분에 저는 네. 박사님 덕분에 정말 이곳에서 너무 한껏 세로토닌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행복하고 세로토닌을 만끽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